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가족 여러분, 나 혼자 살 때와 함께 살 때는 분명히 달라야 하겠죠. 네. 자, 함께 살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같이 산다. 그런데 느닷없이 D라는 사람이 처음 왔는데 A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한테 안내한다고. 우리 저 C라는 사람 되게 성질 그렇대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알아서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은 C라는 사람은 뭐 전혀 모르는 하얀 백지인데 여기다가 까만 글을 세게 딱 이렇게 새겨주는 거야. 그런 사람을 보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것만 황당한 게 아니라 뭐야 이거 처음 오는데 내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러면서 이 동네는 살 동네가 아닌 것 같다고 벌써 마음에서는 살짝 분별이 일어나서 그래 오늘은 왔지만 다음에는 올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마음이 싹 돌아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뭐 차 타고 가면서도 야 B라는 사람은 그 말 좀 조심해야 안 돼. 뭐 표현이 그렇잖아. 뭐 이러면 둘이는 궁짝이 맞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까지는 이제 짝이 맞아서 잘했는데 B라는 사람이 또 느닷없이 그냥 그런 거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C라는 사람한테 가지고 야 어제 차 타고 오면서 A라는 사람이 당신 성질 그렇다더라. 이걸 느닷없이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B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이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사람은 중간에 다니면서 누구 이야기 들어가지고 전해주는 아주 못된 사람이네. 그리고 뭐 심하면 이간질 하거나 둘이 싸움 붙이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대단히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 나는 이런 사람하고 뭐 어떻게 아는 체 해야 돼? 안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 앞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숙제예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는 배우고 있다고요.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니까 특히 내가 직접 경험해서 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그것도 다른 사람이나 정작 그 본인한테 이야기하는 걸 절대로 하면 안 된다요. 들은 거잖아요. 직접 봐도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직접 봐도 말을 하면 안 될까요? 직접 봐도 해석을 자기의 관점에서 한다니까요. 심지어 이렇게 직접 본 것도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직접 보지도 않고 간접적으로 들은 거 가지고 그러다가 졸졸졸 뭐 일러 바치는 게 나는 당신 편이야. 그 사람 네 요구하니까 그 사람하고 앞으로 잘 지내지 마라 뭐 이런 고자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묘하다는 거죠. 이런 거를 철다구니가 없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심하게 나이만 처먹었구나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정확히 구분해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쉽다 이 말이에요. 다 나라고 보라고 남이라고 상관없는 걸로 보지 말고 내가 나한테 한다 생각하고 해보라고. 그러면 금방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구분이 돼요.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바탕은 쉽게 제가 해드리면 좋겠네요. 이렇게 처음 만날 때는 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하얀 백지와 같은데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정보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입을 시키면 느닷없이 선입견이 생기고, 지금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참으로 좋아지기가 어렵게 된다. 그걸 고정관념을 다른 말로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생각의 틀 속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벗어났을 때 해탈이라는 용어로 덕분 스쿨에서는 해탈도를 가르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는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덕분 스쿨을 다니면서 그걸 알았는데도, 이해했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인과를 알았는데도 실천을 하지 않는 것과 같아. 그 가보가 자신한테 무섭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깨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행동을 한 결과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깨어서 알아차려서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고 출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체로만 살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 하늘, 땅 모두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모두와 전체와 나는 연관되어 하나이니 제발 혼자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내려놔야 된다. 그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거야. 네가 개체로만 살려고 하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나온 날들의 그 기억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금 전혀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남편이 몇십 년 전에 바람을 피운 그걸 할아버지가 돼도 할머니가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손주 앞에서도 할아버지 바람 피워가지고 내 속을 썩이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지금 그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잘해주는데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기분이 좋아요. 상대방 기분이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 기분이 좋아요. 누구 하나에도 도움되지 않는 걸 왜 할까요? 깊이 성찰하여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이제는 정확하게 인연의 고래를 탁 부르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왜?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탁 단정을 지어서 탁 부르지만 그건 못하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수용을 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긍정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분 덕분이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고마워해야 된다. 그때 또 그분이 일깨워준 게 있다면 그분 덕분에 지금 나아졌다면 그 역시 그분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분명한 해결책이
나온다. 근데 너무 묘하죠? 그분 생각하면 내한테 그런 말을 해준 분은 없었는데 그분이 내한테는 제일 고마운 분이야 하면서 또 한 개 뭘 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고마운 분이면 고마운 분은 끝나야지. 이게 뭐예요? 마음 사용법을 제대로 터득해야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덕분 석불 인연돼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 사람하고 좀 친해가지고 둘이서 쪽닥쪽닥 한 거라 가지고 진짜 정작 본인한테 가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왜 하냐고. 제정신이요? 그 누구한테 조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지낸 사람하고 지금 멀어지고 싶어서 한장한 거예요? 이 사람을 일러주고 이 사람이 뭐 오장육부 뒤집어서 또 뭐 얻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저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한다는 거 알랑강 모르겠다. 요거 알아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데 대놓고 못해. 왜? 그 앞에서 하다가 기싸대기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 우리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많은 사람 이름 들미 바라면 세 사람도 잘 안 나와. 아니 천 몇백 명 있는 학교에 많은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러세요. 여론조사를 잘 하시네요. 많은 사람 그 이름 한번 들미 보세요. 손가락 5개도 못 채워. 지하고 뭐 속닥속닥한 며칠만 그런 거지. 나머지 사람은 전혀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관심도 없고요. 이렇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거. 그 사람, 저 사람 이간질 하거나 서로 안 좋게 만들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일치기 3천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10가지 다 이야기해놨다. 거짓말 하지 말고 바른 말 하고 이간질 하지 말고 서로 그 사람 없을 때 야 A라는 사람이 네 이야기 하는데 와 대단하다 그러고 네 진짜 잘한다 하더라고 이런 거 칭찬하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을 다시 볼까 이거 와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내 안 본 데서 내 이야기를 칭찬으로 하니까 나도 그 사람 앞으로 칭찬 많이 해줘야 되겠다. 다시 봐야 되겠네. 이래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특히 안 볼 때 칭찬한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왜? 내한테 좋은 감정으로 나를 쳐다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해야지. 저는 언제나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말 중에 당신의 99%그 멋진 것을 제껴두고 왜 한 가지 그걸 가지고 당신을 뒤집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열받게 하냐. 나는 당신 99가지 보고 살아. 그렇게 멋진 게 있다니까?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누구나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공부 안 해요. 그래서 그 하나 있는 게 자랑스러운 여의주와 같은 거라고요. 당연히 있으니까 그거 넘으려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뭐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으면 덕분석을 왜 오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99가지 멋진 거 보고 사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병원에 가보면 나 99가지 건강한 거 그거 안 봐주고 자 지금 네 허리 아프잖아. 허리 아프다고 병원에 있어야 해가지고 나중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운동을 못 해가 탈이 힘도 없고 제가 6개월 있어봤더만 탈이 힘도 없고 살도 빠지고 이야 한 가지 고치려다가 99가지 건강한 거 다 고장을 내더라 이거야. 여러분 인생도 다른 사람 평가할 때 99가지 멋진 거 보는데 그 눈을 사용하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그분 덕분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내 내면을 비추어 본다고요.
외부는 내면의 결과물이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꼭 깨우쳐서 깨어 있어서 알아차려서 멋지게 함께 잘 살아보자고요.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